때 이재명이 저 도피 여러분 시절에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의 집에 숨어 뉴스바이트 있었고 선수 그것은 해설입니다. 단순한 은신처가 자, 아니라 해설은 거의 여러분 동거 수준, 짧게 사실상 애인 하겠습니다. 같은 관계였다고 자, 합니다. 많은 그런데 이게 참 법조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들이 김현지하고는 무려 공통적으로 26년 하는 동안 인연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김부선하고는 이재명은 그렇게 길게 못 갔으면서 천운을 김현지와는 타고났다. 이렇게 오래 가고 하늘의 있다는 운을 것 타고났다. 자체가 이 관계가 라고 말합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자, 겁니다. 지금 보수 매체 최대의 화두가 김부선 뭐냐 바로 스캔들 김현지 문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파 메이저 만파 언론들은 하나같이 침묵을 지키고 대한민국 있고 이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왜일까요? 이재명의 탄압이 두려워서 어마어마하게 보도조차 못하는 시끌시끌 걸까요? 장난 이재명 아니지 측에서는 또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데 보통 왜 자꾸 정치인 특정 같으면은 개인 문제에만 매달리냐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이재명 이 쪽은 김건희 유명 여사에 대해 여배우와 얼마나 이런 무자비하게 불륜 파고들었습니까? 결국 김건희 특검까지 유부남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싱글 그런데 지금 여의 김현지가 단순한 불륜 비서직을 넘어 이 총무비서관 하나만 부속실장을 커져도 맡고 있으니 그냥 이건 가는 명백한 겁니다. 비선 실세 나락으로 문제로 번져버리는 떨어지지 것이죠.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김부선과 김부선 씨와 이재명의 유동규 스캔들. 씨의 폭로에서 그런데 김부선은 이미 과거 천운을 이재명과의 타고났을까요? 불륜 관계를 과연 이재명이 고백했고 그 진짜 때문에 소송까지 하늘이 가면서도 진 굴하지 운명을 않고 타고났을까요? 끝까지 이재명을 물론 공격했습니다. 유동규는 또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그런 그의 입장이 스캔들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서서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부선이 5개 직접 올린 재판, 폭로를 보면 9월 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12개 적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앵콜 있습니다. 마치 다시 과연 한번 터뜨리듯이 이재명의 말이죠. 운명은 어떻게 김부선은 될까요?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그런데 말했습니다. 재명이는 내게 수배 생활할 또 하나 때 터지지 마누라 않았습니까? 해경궁은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는 김현지의 것으로 알았지만 스캔들, 정작 본인은 김부선의 20대 미혼 여성 시즌 집에서 2 아주 즐거운 김현지의 도피 생활을 스캔들이 했었다고 터졌습니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재명아 내 기대하시고 애인들 간수 잘해라. 인생 모르는 거다. 한번 어디서 폭탄 발언 보시죠. 또 터질지 천하의 치졸한 녀석.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며 김현지의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이 말하는 20대 여성 바로 김현지를 지목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초반의 일입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공범으로 함께 연루된 KBS 최철호 PD는 구속이 되었고 정작 본인 이재명은 체포망을 피해 도망다니며 비참하면서도 은밀한 도피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가 김부선과 만날 당시 김부선에게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도피하던 시절 김현지라는 20대 미혼 여성 집에 숨어 지내며 오히려 즐겁게 살았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의 과거 행적이 이렇게 가볍고 파렴치하게 흘러나와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물론 김부선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있냐는 의심도 존재하지만 김부선은 단순한 풍문이나 악의적 거짓을 꾸며낸 게 아닙니다. 김부선의 입장은 분명한데 이재명이 총각이라고 속여서 내가 사귀었더니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이건 개인적 치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 그리고 공적 인물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무기 삼아 이재명을 파멸시키려는 계산이 김부선에게 있었겠습니까? 만약 정말 김부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거짓을 퍼뜨렸다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게다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뒤에서 변호사 시켜서 소송 남발하고 몇 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법적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숨어버렸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정말로 허위고 날조라면 즉각 정면 돌파했어야 맞습니다. 김부선을 법정으로 끌어내든 기자들 앞에 세우든 거짓을 파헤치며 끝장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땠습니까? 빌빌거리며 법정 뒤에 숨어 버티다가 결국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진실이기에 그녀의 말 속에 사실이 섞여 있기에 차마 끝까지 들이치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다른 인물의 증언이 나오는데 바로 유동규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98년에 김현지를 이재명에게 처음 소개했다는 건 박원석의 주장일 뿐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서 박원석은 진보신당계 인물로 김현지가 경기 동부 주사파와 연결되었다는 설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적 모순이 많은데 경기 동부 주사파와 진보신당계는 좌우를 떠나 날선 원수 관계였으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동규는 정치적 배경은 몰라도 이재명이 김현지 집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졌는데 당시 이재명의 후원자가 도피 중인 이재명에게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아닌 김현지가 나타나 돈을 가져갔고 김현지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직원 관계라면 이런 장면이 가능할까요? 후원금이라는 민감한 자금 문제에 단순히 비서가 나타나 돈을 들고 갔다? 그리고 그 여성이 눈물까지 흘렸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사적이고 깊은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애인이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한복판에 들어와 인사와 예산을 쥐고 흔들며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입니다. 최순실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며 무너졌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최순실은 청와대 비서실에 공식 직책으로 들어와 권력을 장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현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그저 명예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챙기고 사적인 영역까지 세밀히 관여하는 핵심 자리로 지금껏 대체로 남성이 맡아온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지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발표한 순간 김혜경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남편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세세한 일까지 챙기는 역할을 이제 다른 여성이 맡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과연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충격,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며 멘붕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얼마 전 불거진 소송 성공 보수금 2천만 원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 돈을 김현지가 챙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김혜경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남편 옆자리, 중요한 비서 자리까지 가져가더니 이제는 돈 문제까지 손에 넣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일본 정상과의 중요한 외교 무대에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고 이석증 때문에 못 가겠다고 물러났겠습니까? 김현지라는 사람 자체가 단순한 인물이 아닌데 이재명의 가장 오래된 측근, 그야말로 속을 다 꿰뚫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김현지가 이재명의 치부, 사적인 영역, 비밀스러운 삶의 흔적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마치 약점을 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 모든 비밀을 움켜쥔 김현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이 장면에서 씁쓸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재명은 김현지를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 애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관계인지 우리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국회라는 난장판 같은 전쟁터에 김현지를 세워놓고 가혹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이재명이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막을 씌우듯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 지점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의 사적 감정 하나 때문에 국정 운영이 뒤틀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으니 김현지를 국감장에 못 나오게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재판정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됐다는 것인데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경기도 비서실의 2인자로 불렸다는 점이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혜경이냐 김현지냐 누가 더 위냐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김현지가 대통령 곁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물며 경기도 시절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뒤에서 모든 걸 쥐고 흔드는 막후 실세라는 얘기가 그냥 소문으로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다른 팩트가 등장하는데, 장영하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서 이재명과 증인 A 그리고 또 다른 증인 G가 있었는데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피고인과 증인 G와의 관계를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증인 G, 바로 김현지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은 직접 본 적은 없다라고 얼버무렸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끼어들어 이건 사생활 문제다라며 거칠게 반발했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상황이 봉합돼 버린 겁니다. 장영하 변호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재명이 조폭과 연결돼 있다는 바로 박철민 사건 아닙니까?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라는 박철민으로부터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그 폭로인데, 놀랍게도 이 논란에서 3번이나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돈을 받아갔다고 박철민은 증언했습니다. 단순히 뜬 소문이 아니라 날짜 장소까지 특정하면서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갔다고 말한 겁니다. 국회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김현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느냐라고 묻자 박철민은 단호하게 맞다, 내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할 때 이 여자가 직접 받아갔다라고 확인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왜 유독 김부선 사건과 김현지 의혹에는 침묵했을까요? 단순히 근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들춰지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과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고 있다는 냄새가 곳곳에서 진하게 풍긴다는 사실입니다.